네, 김성준의 시사전망대 4부 추적 사건 사고 시간입니다. 이수정 경기대 범죄심리학과 교수, 배상훈 서울디지털대학교 경찰학과 교수 두 분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자, 개학해가지고 바쁘시겠어요? 네, 뭐 거의 정신이 없습니다. 예, 목소리가 우울해 보이시네. 오늘 학교 얘기를 좀 했으면 좋겠는데, 뭐 대학은 아닙니다만은 미투 운동이 연극계, 법조계, 정치권 뭐 여기저기 번지고 있는데 이제 결국은 우리가 걱정했던 교육계로도 번졌습니다. 중학교 재학 시절에 교사에게 상습적인 성추행 피해를 당했던 한 그 여성이 8년 만에 피해 사실을 털어놓은 건데요. 이수정 교수님 우선 어떤 상황이었는지 설명을 좀 해주시죠. 네, 뭐 굉장히 어려운 피해 사실에 대한 발고로 보이는데요. 지금 이 피해자 A 씨라고 하겠습니다. A 씨에 따르면은 지금 중학교를 다닐 때 얘기입니다. 이 사람 지금 성인이고요. 중학교 다닐 때 오모 교사라는 분이 계셔가지고 예. 그분이 2010년도부터 11년도까지 거의 8년 전에 있었던 이제 추행을 일삼았던 일을 지금 문제 제기를 하셨는데요. 예. 뭐 추행의 내용은 뭐 여러분들의 뭐, 상상 그대로 여러 가지 유사성 관계까지를 요구하는 그런 이제 추행이었던 걸로 보이고요. 지금 이제 이분이 제시한 증거라는 것에 따르면 지금 이 오모 교사와 그 문자를 주고받았던 내용이 전부 저장이 돼 있는데요. 네. 지금 차량이나 자취방 등에서 성추행을 뭐 한 뒤에는 지금 사실 이 어린 여학생, 중학생에게 성교육이다. 뭐 신체 부위의 이름을 이야기를 해주는가 하면 또 이제 관계가 좀 진행이 된다 싶으면은 사랑한다 이런 식으로 사랑 고백을 하면서 결국에는 본인은 사랑하기 때문에 이런 종류의 행동을 해도 되는 식으로 중학교 여자아이에게 계속 이제 그 어떻게 보면 세뇌를 한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제 그 지금 대화 내용이 메신저 대화 내용이 저장돼 있는데요. 그 예. 안에 보면 뭐 여러 가지 이 교사가 부적절한 요구를 했던 사항들이 존재를 합니다. 뭐 성관계를 암시하는 내용을 이제 그 질문을 하거나 뭐 일종의 의향을 물어보듯이 해가지고 그리고는 이제 뭐 낙차 사진을 보내달라고 요구하거나 뭐 이런 이제 문자 기록이 이제 남아 있다는 거고요. 그리고는 그 문자 기록 안에는 휴대폰을 잘 잠가라, 절대로 들키면 안 된다 이런 얘기까지 있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피해자를 종용을 해가지고 지금 이런 성추행에 가담 뭐 어떻게 할 수 없이 순응하게 만든 것뿐만 아니라 네. 본인이 한 행위 자체의 문제를 인식을 하고 그것이 발고되지 않도록 단속까지 한 그런 문자가 전부 다 지금 저장돼가지고 지금 미투 발고가 이제 된 상황입니다. 문제는 인식을 안 했다면은 그건 그렇죠. 네. 사람이 아니죠. 네, 그래서 중학교를 이 이제 피해자가 졸업을 하면서 이 관계가 끝날 것이다라고 기대를 하고 고등학교에 진학을 했는데요. 예. 고등학교에 진학한 이후에도 이 선생님이 계속 연락이 와가지고 지금 이런 종류의 이제 문자 기록을 보이면서 성적으로 계속 희롱을 언어적인 뭐 여러 가지 이제 희롱을 해 왔다고 합니다. 그리고는 성인이 된 이후에도 지금 이 카톡 메시지가 계속 돼서 결국에는 이 피해 그 여중생이었다가 이제 성인이 되신 이 분이 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 연락을 무시하는 일뿐이었다. 이렇게 예, 이제 진술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이 피해자는 사실은 왜 신고를 하지 않았느냐 하는 것에 대하여 어떻게 얘기를 지금 했느냐. 사실은 이제 걱정이 됐던 거는 자신도 아니고 지금 이 가해자도 아니고 사실은 이런 이제 피해 사실이 알려지게 되면 나보다 더 아파할 우리 부모님의 그렇죠. 상처 때문에 내가 피해 발고를 못했다.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아유, 참. 우선 말이죠. 배 교수님, 그 직접적인 그 물리적인 성추행, 성폭력의 그 기간은 2010년부터 2011년까지 중학생이었을 때고 그 이후에 고등학생 또 성인이 된 다음까지 여러 가지 SNS 같은 걸 통해서 계속은 연락을 해와서 계속 괴롭혔다 이거잖아요. 이렇게 되면은 수사와 관련해서는 지금 뭐 시효라든지 이런 게 어떻게 될까요? 기본적으로 이제 2011년, 10년, 11년이지만 이때의 나이가 아마도
이 중학생이니까 좀 애매하긴 해. 또 13세 미만 경우는 이 13세 미만이죠. 예. 그 경우는 13세는 넘었을 가능성이 높은데. 그렇죠. 그래서 좀 애매한 부분이 네네.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예전에 기억나실지 모르겠지만 그 어떤 기획사에 찾아왔던 어떤 여고생과 뭐 성관계를 가졌는데 그게 대법원에서 무죄 판결을 받은 예. 일이 있었습니다. 그 부분과 연관이 될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여고생이 그 기획사 사장일 겁니다. 그 사람한테 뭐 문자를 보내게 되죠. 뭐 사랑한다. 예. 그렇게 일종의 세뇌를 시켜갖고 왔기 네. 때문에 그래서 이제 범죄 입증이 어려운 상태가 됐고요. 그러니까 지금 13세 미만이면은 그건 이제 그 뭐 사랑한다고 뭘 얘기하든 말든 이거는 미성년자 성폭행으로 그렇죠. 예. 의제강간이 성립을 의제강간이 하죠. 성립이 되는데 되는 거고. 지금 이 경우는 그 나이는 넘었을 것이고 네. 그래서 사실 좀 어려운 부분이 있는 거고요. 지금 이 학생 피해자 A 씨 같은 경우한테 하는 그 여러 가지 방식은 일단은 뭐 세뇌한 기재 같은 경우는 수치심을 일단 주는 거고요. 네. 그 다음에 이 공포를 주는 거죠. 네. 왜냐하면은 이런 것을 바깥에 밝히게 되면은 굉장히 이 수치스러운 것이기 때문에 너한테 안 좋은 것이다라는 걸 계속 강요를 함으로써 그래서 강요라기보다는 일종의 중요한 타자라고는 선생님이 하는 말을 믿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것이 지속적으로 세뇌가 될 수밖에 없는 거고 두 번째는 뭐냐면은 아직까지 발달되지 않은 이 여중생한테 비교시키는 거죠. 나랑 부모 중에 누가 더 힘이 세느냐. 그러면 아무래도 그 선생님이 더 세겠죠. 예. 그렇기 때문에 내가 너희 부모한테도 해코지를 할 수 있다. 이런 방식으로 지속적으로 이걸 각인시켰을 겁니다. 그러니까 그때 아이 같은 경우는 너무나도 자기 부모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자기 부모님을 고통스럽게 하지 못한다는 것을 이 가해자는 알았던 거죠. 계속 그걸 반복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더더욱 얘기하지 못하고 고등학생이 되더라도 만나자고 만나게 되고 성관계를 갖자면 성관계를 갖게 되는 그런 식으로 지속적으로 괴롭히는 기제로 작용했다는 거죠. 지금 이 사건 예. 같은 경우에 아동 청소년 성범죄의 친고죄 폐지는 2008년도부터거든요. 예. 그렇기 때문에 아마도 지금 만약에 이 사건이 2008년도 이전에 일어났던 사건, 지금 2010년이었기 때문에 11년이니까요. 사실은 친고죄 폐지돼 아동 청소년 성범죄는 친고죄가 폐지되고 난 이후기 때문에 예. 지금 아마도 뭐 충분히 신빙성 있게 진술을 하면 처벌이 가능하지 않을까. 왜냐하면 지금 이제 이 피해를 발고한 내용 안에 보면 문자로 남아 있는 게 유사 성관계라는 네. 부분이 나오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아마도 신체적 접촉이 있는 성폭력이었다면 아마 지금 2008년도에 친고죄가 폐지됐으니까 중학생이었으니까 아마 처벌하는데 크게 문제가 없을 걸로 보이고요. 그리고는 이제 특히 아동 청소년 성범죄 같은 경우에는 시효가 성인이 되고 난 다음부터 발효가 되기 때문에 네. 그렇기 때문에 뭐 그런 부분도 아마 처벌이 가능할 걸로 보이고 지금 보면은 지속적으로 여러 번 이제 반복적으로 성추행 플러스 성희롱 등을 해왔기 때문에 만약에 상습성 같은 게 인정이 되면 그러면 아마 가중적으로도 또 처벌을 받을 수 있는 여지가 있어서 이 부분은 사실은 좀 더 법리적으로 따져보면 아마 처벌 가능성이 굉장히 높은 지금 그럴 것 범죄에 같네요. 속하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예. 걱정스러운 건 그 부분입니다. 제가 아까 말씀드린 그 판례가 제가 말씀드린 아까 그 판례죠. 그 판례가 사실은 굉장히 여성단체에서도 비난이 많았습니다. 문제 제기를 많이 했었죠. 문제 제기 많이 했죠. 어떤 면으로요? 말하자면 어떻게 40세 넘은 사람과 여고생이 성관계를 가졌는데 그것을 편지 몇 번 보내고 그랬던 걸 가지고 자발적인 성행위라고 하느냐. 예. 대법원 판사들이 어떻게 그렇게 재판을 할 수 있느냐 네네. 때문에 근데 그게 일정 정도 판례로 형성이 돼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지금 이 경우 같은 경우도 물론 이제 여러 가지 문자라든가 증거 부분이 분명히 존재하지만은 그걸 규명하는 게 말하자면 실제로 재판상에서 규명하는 부분에서는 피해자가 사실은 상처를 더 많이 받을 수 있고 그래서 상당히 어려운 재판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 면에서는 그러니까 이게 다 공개가 돼야 되는 부분인 거고요. 그리고 실제로 이 피해자가 왜 그때 그런 말을 했느냐, 왜 그때 거부를 안 하고 이렇게 할 수밖에 없었는가를 역으로 피해자가 증명을 해야 되는 부분인 거죠. 그러면은 그걸 다 이 피해자가 다 감수해야 되는 부분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참 어려운 재판이 될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이게 우리가 말이죠. 지금 미투 운동이 벌어진 이후에 이런 문제에 대한 그 고민을 많이 들었는데 우리가 흔히 얘기할 때 성희롱부터 시작해가지고 성폭행까지 모든 성폭력 같은 경우에
피해자가 불쾌감을 느끼고 원하지 않는 거다. 이런 뭐 범죄가 성립이 된다. 우리 흔하게 이렇게 얘기들을 하잖아요. 네, 그래서 이제 뭐 많은 그 미투 폭로를 하는 분들도 나오고 그런 건데 정작 그게 법원으로 가면은 오히려 지금 배 교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오히려 피해자가 입증을 해야 되는 그 책임이 더욱 무거워지다 보니까 우리나라는 사실은 일종의 이제 폭력, 예. 강요 뭐 이런 것들이 있어야만 성폭력이다 이렇게 인정하는 굉장히 보수적 기준을 이제 그 법리적으로 적용을 하다 보니까 네. 그냥 단순히 뭐 어떤 동의 여부 정도로는 이게 성폭력으로 인정을 잘 못 받는 경우들이 있고요. 예. 피해자 입장에서 보면 틀림없이 동의를 하지 않고 또 거부의 뭐 어떤 표현을 했다고 예. 주장을 일반적으로 하고 인식 자체가 그렇기 때문에 이건 성폭력이다 이렇게 인식이 되어 있지만 가해자 측에서 보면 사실 나는 폭력을 안 썼기 때문에 폭행도 안 하고 그랬기 때문에 이거는 사실은 뭐 성폭력이라고 보기엔 어렵다 이런 이제 주장들이 제일 큰 문제인 거죠. 일종의 네. 이제 격차가 존재하는 거죠. 남녀 간에. 그런데 이제 그 부분에 대해서 유엔 차별 철폐위원회라고 있습니다. 예. 여성차별 이번에 철폐위원회. 그 여성부 장관이 가서 그렇습니다. 증언했던 그것이죠. 예. 거기서 이제 우리나라의 이제 강간 범죄에 대하여 사실은 이 동의 여부가 있느냐 없느냐로 강간을 정의를 내려야지 네. 폭행을 했느냐 안 했느냐로 정의를 내리는 것은 이거는 뭐 하여튼 좀 시대적으로 정부대적이죠. 시대적으로 좀 너무 좀 그렇다 뒤떨어진다. 그러니까 개선해라 이런 이제 지적을 받기는 했었죠. 네. 지적을 받은 건 받았는데 예. 그거는 행정부의 수장한테 말하자면 장관한테 한 거고 그렇죠. 네. 사법부에 이것이 적용되는 건 한참 걸리는 일입니다. 그래서 지금 문제가 되는 거죠. 왜냐하면 대법원 판례가 형성이 안 돼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덜 돼 있기 때문에 안 돼 있다고 보는 표현은 그렇지만 덜 돼 있기 때문에 지금 건건이 피해자가 이걸 입증해야 되는 부분인 거죠. 그러니까 피해자가 그런 종류의 뭐 어떤 폭력에 저항을 했느냐 안 했느냐를 피해자가 입증을 해야 되는 상황인 거예요. 그런데 만약에 동의를 받았느냐 안 받느냐 이렇게 물어보는 상황이 되면 사실은 가해자가 동의를 구했느냐 여부를 입증하는 식으로 무게중심이 바뀌게 되는 거죠. 근데 동의 문제도 사실은 좀 그런 게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 여학생 같은 경우에 이제 그런 문제가 저는 상상을 할 수가 있을 것 같은데 선생님이 자기 집 방에 불러다 놓고서 아무도 안 보는 앞에서 이런 거를 강요했을 때 여중생이라면은 우선 내가 이 뭐 동의 문제를 떠나서 당장 선생님의 강요 때문에 온몸이 얼어붙고 말도 못 꺼낼 것 같아요. 그렇죠. 그럼 그런 상황에서 지금 뭐 거부했냐 안 했냐 동의했냐 안 그런 건 했냐 이런 의미가 게 사실 의미가 없는 거 없습니다. 아니냐는 거죠. 예, 위계나 위력 예컨대 지금 선생님과 학생 뭐 예. 또는 지금 뭐 위계나 위력이 성립하는 뭐 감독과 배우 뭐 이런 이제 특정 관계에서는 예. 사실은 그와 같은 이제 뭐 동등한 의견 조회는 사실 불가능하죠 원천적으로. 그렇기 때문에 그런 위계나 위력이 있을 때 발생하는 간음에 대하여서는 성폭력과 동등하게 처벌을 해야 된다 이런 예. 이제 취지인 거죠. 근데 법원에서 위계나 위력에 의한 간음 같은 것도 이게 유죄가 인정받거나 또는 실형까지 가기가 굉장히 힘들다면서요? 굉장히 어렵죠. 실제로 그걸로 이제 그런 거로 실형을 받는 경우가 상당히 드물고 판례 자체가 아주 손에 꼽을 정도이기 때문에 네. 변호사분들이나 법조계에 계신 분들도 걱정하는 건 그겁니다. 분명히 사회적 분위기는 이렇게 가야 된다는 건 맞는데 예. 이걸 판례를 바꾸는 것은 보수적인 대법원에서 해줘야 되는데 네. 이것을 또 강요하게 되면 뭐 사법권 독립에 뭐 져야 된다 이거 그렇게 얘기를 하는 경우도 있고 막 그러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걸 어떻게 해야 될지 참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그럼 법적으로 뭐 양형위원회를 폐지하고 아니면 완전히 뭐 사법 배심원제를 바꿔서 이런 어떤 장량 감경 같은 걸 없애야 되느냐 이런 부분까지 가게 되면은 논의가 너무 커져 버리기 때문에요. 예. 예, 참 어려운 부분입니다. 참 쉽지 않네요. 정말 뭐 폭로가 이어지고 있고 미투 운동이 이렇게 불붙듯이 번지고 있는데 정작 그런 정서를 사법부는 따라가지 못하고 있다. 뭐 꼭 사법부만의 문제가 아니라 사실 입법 과정에서부터의 문제도 있겠죠. 진짜로. 그렇죠. 예. 참. 아까 이슈 토크에서도 잠깐 뭐 얘기를 나눴습니다마는 정봉주 전 의원 건 그거 잠깐 좀 얘기 좀 하고 넘어갔으면 좋겠는데요. 누구 말이 맞다고 보세요가 지금 요즘 이 자리에 뭐 어느 자리에서든지 굉장히 이슈가 되고 있습니다만은 이런 경우는 어떻습니까?
이 교수님. 근데 저는 이 그 코멘트에 답변을 하기가 매우 아니 뭐 누구 말이 예. 많다는 답변을 해주실 수는 없는 거고. 아니요. 그것보다도 예. 이제 지금 이제 이 피해자들이 일단 미투 운동에 힘을 입어서 이제 피해 발굴을 하지 않습니까? 네. 그러면 그 다음에 나오는 이제 대부분 유명인들이다 보니까 사회적 예. 지위가 있는 그 다음에 나오는 액션은 이제 그 가해자로 지목받은 사람의 이제 공방이 시작이 되는 거예요. 그렇죠. 뭐 지금 전 의원도 마찬가지지만 예. 지금 사실 공방이 시작이 됐죠. 본인은 뭐 어떤 특정 지역에 가지를 않았다. 네. 그리고는 또 피해자는 피해자대로 뭐 다시 뭐 여러 이제 증인들을 동원을 해가지고 틀림없이 갔다. 뭐 애당초에 가지 않았다. 계속 주고받고 하다 보니까 사실 지금 이 이슈가 많은 사람들의 호기심을 관심을 끌기에 이르렀는데요. 이 부분도 사실은 이 유엔에서 이제 지적한 사항 중에 하나 2차 피해를 막아라. 예. 결국은 언론의 보도의 가이드라인도 전 있어야 된다고 보여요. 예. 미투 발고까지가 중요한 거지 그 예. 이후에 발고의 대상이 법적으로 어떻게 처리가 됐는지는 사실은 어떤 사법적인 판단이고 결국은 개인의 네. 어떤 뭐 소송의 결과에 의존해서 만약에 무죄가 나오면 정치인으로서 생명력을 잃지 않을 것이요. 네. 무죄가 안 나오면 그 다음에 출마를 해도 크게 늦지 않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번 이제 여러 뭐 이제 언론에 보도된 미투 네. 발고의 대상이 된 정치인들은 지금 당장 문제를 해결하지 않은 채 법적으로도 규명하지 않은 채 예. 어떻게든 이 문제를 당장 잠재워 가지고 당장 출마를 하겠다는 의지를 보이시고 있는 부분에서 이게 사실은 이렇게 하다 보면 결국 공방이 되고 공방이 입증이 안 된 상태에서 누구 말이 맞는지 알게 뭡니까? 그러니까 결국에는 그런 과정 자체가 피해자들에게는 2차 피해가 사실 될 수가 있는 거예요. 시간이 촉박하다고 생각하겠죠. 그게 이제 사람들은. 문제라는 예. 거죠. 피해자도 사실은 책임 있게 발고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한 번 발고를 해가지고 만약에 그게 진실이 아닐 경우에는 무고죄로 틀림없이 처벌받는다라는 네. 점을 감수하면서 발고를 해야지 그냥 이거를 무슨 정치적인 이슈로 그야말로 정치적 공방처럼 그런 이제 뭐 일종의 뭐 어떻게 보면 이용을 하는 미투의 과정을 이용하는 자들이 등장하기 시작하면 이거는 진정성을 모두 잃어버리게 된다. 그렇기 정작 때문에 피해자는 외면당하고 있는 상황이고. 그렇죠. 지금 사실 이 학교에서 일어나는 성폭력 같은 건 굉장히 심각한 거거든요. 예. 미성년자 아이들을 대상으로 교사들이 하는 폭행 이런 것들을 사실은 이 미투 발고로 우리가 발굴을 해내야지 지금 되는 그렇죠. 상황에서 예. 사실은 이 정치인들의 공방은 사실 언론에서 좀 보도를 안 했으면 좋겠어요. 관심을 그냥 확 꺼버리는 게 한국 사회를 위해서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기도 합니다. 우리도 하지 말까요, 그럼? 전 개인적으로 제 예. 의견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근데 뭐 사실은 2차 피해 말씀을 하셨는데 이 온라인상에서 2차 피해가 문제잖아요. 사실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 대표적으로 그렇죠. SNS의 이 발달이 워낙 뭐 대단히 발달된 나라이기 때문에 그 2차 피해를 온라인상에서 벌어지는 걸 막기 위해서 경찰이 전담 모니터 요원 200명을 투입을 했다고 그러는데 200명 갖고 될까요? 실제로는 이제 원래 상시적으로는 예. 한국인터넷진흥원이라든가 이런데 민간 모니터 요원들이 있습니다. 예, 그렇게 예. 말하자면 이건 경찰이 수사 인력이 투입돼서 해야 되는 것이 상시적으로 민간의 모니터 요원들이 상시적으로 해야 되는 거를 수사적 차원에서 내사 차원에서 지금 하겠다는 얘기 같은데요. 사실 좀 많이 늦었죠. 그러니까 좀 글쎄요. 불이 난 다음에 뒤에서 이제 끄는 형태가 혈구 요양과 고치는 형태가 되기 때문에 실제로 지금 이미 다 신상털기가 진행이 됐고 사건은 다 벌어지고 난 다음에 지금 모니터를 투입했다면 이건 늦어도 너무 늦은 거죠. 그러니까 거꾸로 얘기하면 경찰에서는 안 하고 있었다는 겁니다. 예, 사실은 실제로는 명예훼손죄라든가 여러 가지 면에서 실제로 선제적으로 할 수 있는 부분이 있고 이 IP 추적이라든가 이런 부분을 보게 되면은 반복적으로 하는 어떤 IP 여러 아이디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것만 조금만 끄집어내면은 사실은 많이 좀 줄어들 수가 있거든요. 네. 선제적으로 할 수 있는 게 충분히 가능합니다. 근데 안 하고 있다가 이제 발등 불이 떠졌고 하니까 이것도 사실은 차제 시스템적으로 좀 바꿔야 된다고 보여집니다. 저는 사실 그 대목이 굉장히 안타까웠던 게 조민기 씨의 자살을 네.
이 지금 이제 이렇게 신상털기나 뭐 온라인상에서 벌어지는 이런 2차 가해 또는 뭐 피해자가 가해자를 둔갑하는 경우도 있고 가해자가 피해자를 둔갑하는 경우도 있고 이런 일들이 막 네. SNS상에서 네. 일어나잖아요. 그런 것들을 사실은 경찰이 좀 의지를 가지고 초기부터 대응을 했었으면 자살 사건을 막지 않았을까 그런 안타까움이 사실은 존재합니다. 그렇죠. 네. 실제로는 할 수 있거든요. 왜냐하면 인력도 충분하고 예. 여기 얘기를 하면 뭐 여기 모니터링 200명이라고 하는데 이것이 아니라 체계적으로 한다면은 충분히 인력도 가능한데요. 사실은 뭐 경찰한테 죄송한 말이지만 여기에 그렇게 그 중점을 두지 않죠. 지금 상황 경찰이. 그러니까 이것은 관심의 문제라고 보여집니다. 지금 사실은 2차 피해 그러지만 말이죠. 이 성폭력과 관련된 문제에서 1차 피해에 대한 보호나 경찰 조사나 그렇죠. 사법적인 처리도 안 그것도 되는 안 마당에 되는 그렇죠. 지금 2차 피해를 얘기한다는 게 너무 어떻게 보면 좀 너무 나이브하다는 생각까지 좀 들어요. 그러니까 시스템적으로 그 성범죄에 대한 중요도를 낮게 보는 겁니다. 예, 예. 그러니까 경찰에서는 왜냐하면 뭐 지난번 말씀드린 것처럼 뭐 근데 강력 범죄잖아요. 근데 이 전통적으로 점수가 낮죠. 어떤 승진 점수가 그건 점수 참. 그 부분 때문에 살인이나 아니면 뭐 다른 부분은 높고 또 특수 수사 관련된 부분은 높지만은 예. 그러니까 실제로는 광범위한 소수자들이 피해를 보는 이런 사건에 대한 점수라든가 어떤 것이 더 커야 되는데 우리는 거꾸로 돼 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시스템을 개혁해야 된다는 그래도 부분. 조만간 경찰에서 발표 나오겠네요. 그럼 저 점수제 수정하겠다고. 뭐 제가 한다고 뭐 나오겠나요? 아니 지금 우리 사회 전체가 사실 그걸 바라보고 있는 건 아닙니까? 이게 무슨 뭐 꼭 강도 살인 이것만이 중요한 강력 범죄가 아니라 한 사람의 인생을 망가뜨리고 정말 끊임없는 그 고통을 주는 그런 범죄인데. 근데 감히 말씀드리면요. 예. 안 할 겁니다. 근데 참 그 안타까운 부분이 있어요. 이게 사회적인 니드가 많은 데에 결국은 행정력이 투입되는 게 맞거든요. 네, 그럼요. 예, 그러니까 뭐 효율성이 있어야 지금 되니까. 말씀하신 대로 미투만큼 지금 사회적인 니드가 이렇게 비등한 뭐 이슈가 많지 않아 보이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경찰이 선제적으로 대응을 하지 못한다. 너무 뭐 이렇게 늦게 움직인다 하는 거는 사실은 국민들의 수요를 제대로 반영하지 못한다. 이런 얘기가 사실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좀 그런 부분도 안타깝고 또 한편으로 너무 안타까운 부분은 이제 경찰에서 실종 수사 같은 거를 너무 좀 그 허술하게 하는 부분. 이것도 참 네. 안타깝기 짝이 없어요. 예. 실제의 민생 치안에 집중해야 되는데 이 성범죄 수사가 얼마나 민생 치안입니까? 네, 그럼요. 그렇죠. 실종사 마찬가지. 근데 사실 여기에는 그렇게 뭐 감히 말씀드리면 그게 관심이 낮고 다른 쪽에 관심이 많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제 피해를 보는 건 일반 시민들이죠. 저는 어떤 면에서 이런 생각을 합니다. 효율성의 문제에서 뭐 성범죄에 대한 그러니까 좀 떨어진다 이런 것보다는 법원도 그렇고 경찰도 그렇고 아직도 남성 중심적인 그런 그 정서가 아직도 많이 남아 있는 게 제일 문제 아닌가 그런 생각도 하면서 오늘 추적 사건 사고에서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이수정 교수님, 배상훈 교수님 두 분 오늘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성립 되는데 네. 지금 이 경우는 그 나이는 넘었을 것이고 네. 그래서 사실 좀 어려운 부분이 있는 거고요. 지금 이 학생 피해자 A 씨 같은 경우한테 하는 그 여러 가지 방식은 일단은 뭐 세뇌한 기재 같은 경우는 수치심을 일단 주는 거고요. 네. 그 다음에 이 공포를 주는 거죠. 네. 왜냐하면은 이런 것을 바깥에 밝히게 되면은 굉장히 이 수치스러운 것이기 때문에 너한테 안 좋은 것이다라는 걸 계속 강요를 함으로써 그래서 강요라기보다는 일종의 중요한 타자라고는 선생님이 하는 말을 믿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것이 지속적으로 세뇌가 될 수밖에 없는 거고 두 번째는 뭐냐면은 아직까지 발달되지 않은 이 여중생한테 비교시키는 거죠. 나랑 부모 중에 누가 더 힘이 세느냐. 그러면 아무래도 그 선생님이 더 세겠죠. 예. 그렇기 때문에 내가 너희 부모한테도 해코지를 할 수 있다. 이런 방식으로 지속적으로 이걸 각인시켰을 겁니다. 그러니까 그때 아이 같은 경우는 너무나도 자기 부모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자기 부모님을 고통스럽게 하지 못한다는 것을 이 가해자는 알았던 거죠. 계속 그걸 반복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더더욱 얘기하지 못하고 고등학생이 되더라도 만나자고 만나게 되고 성관계를 갖자면 성관계를 갖게 되고 부모님의 그렇죠. 상처 때문에 내가 피해 발굴을 못했다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아유, 참. 우선 말이죠, 배 교수님, 그 직접적인 그 물리적인 성추행, 성폭력의
그 기간은 2010년부터 2011년까지 중학생이었을 때고 그 이후에 고등학생 또 성인이 된 다음까지 여러 가지 SNS 같은 걸 통해서 계속은 연락을 해와서 계속 괴롭혔다 이거잖아요. 이렇게 되면은 수사와 관련해서는 지금 뭐 시효라든지 이런 게 어떻게 될까요? 기본적으로 이제 2011년, 10년, 11년이지만 이때의 나이가 아마도 중학생이니까 좀 애매하긴 해. 또 13세 미만 경우는 이 13세 미만이죠. 예. 그 경우는 13세는 넘었을 가능성이 높은데. 그렇죠. 그래서 좀 애매한 부분이 네네.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예전에 기억나실지 모르겠지만 그 어떤 기획사에 찾아왔던 어떤 여고생과 뭐 성관계를 가졌는데 그게 대법원에서 무죄 판결을 받은 예. 일이 있었습니다. 그 부분과 연관이 될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여고생이 그 기획사 사장일 겁니다. 그 사람한테 뭐 문자를 보내게 되죠. 뭐 사랑한다. 예. 그렇게 일종의 세뇌 시켜갖고 왔기 네. 때문에 그래서 이제 범죄 입증이 어려운 상태가 됐고요. 그러니까 지금 13세 미만이면은 그건 이제 그 뭐 사랑한다고 뭘 얘기하든 말든 이거는 미성년자 성폭행으로 그렇죠. 예. 의제강간이 성희롱을 일삼았던 일을 지금 문제 제기를 하셨는데요. 예. 뭐 추행의 내용은 뭐 여러분들의 뭐, 상상 예, 그대로 그건 뭐, 여러 가지 유사성 관계까지를 요구하는 그런 이제 추행이었던 걸로 보이고요. 지금 이제 이분이 제시한 증거라는 것에 따르면 지금 이 오모 교사와 그 문자를 주고받았던 내용이 전부 저장이 돼 있는데요. 네. 지금 차량이나 자취방 등에서 성추행을 뭐 한 뒤에는 지금 사실 이 어린 여학생, 중학생에게 성교육이다. 뭐 신체 부위의 이름을 이야기를 해주는가 하면 또 이제 관계가 좀 진행이 된다 싶으면은 사랑한다 이런 식으로 사랑 고백을 하면서 결국에는 본인은 사랑하기 때문에 이런 종류의 행동을 해도 되는 식으로 중학교 여자아이에게 계속 이제 그 어떻게 보면 세뇌를 한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제 그 지금 대화 내용이 메신저 대화 내용이 저장돼 있는데요. 그 예. 안에 보면 뭐 여러 가지 이 교사가 부적절한 요구를 했던 사항들이 존재를 합니다. 뭐 성관계를 암시하는 내용을 이제 그 질문을 하거나 뭐 일종의 의향을 물어보듯이 해가지고 그리고는 이제 뭐 나체 사진을 보내달라고 요구하거나 뭐 이런 이제 문자 기록이 이제 남아 있다는 거고요. 그리고는 그 문자 기록 안에는 휴대폰을 잘 잠가라. 절대로 들키면 안 된다. 이런 얘기까지 있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피해자를 종용을 해가지고 지금 이런 성추행에 가담 뭐 어떻게 할 수 없이 순응하게 만든 것뿐만 아니라 네. 본인이 한 행위 자체의 문제를 인식을 하고 그것이 발고되지 않도록 단속까지 한 그런 문자가 전부 다 지금 저장돼가지고 지금 미투 발고가 이제 된 상황입니다. 문제는 인식을 안 했다면은 그건 그렇죠. 네. 사람이 아니죠. 네, 그래서 중학교를 이 이제 피해자가 졸업을 하면서 이 관계가 끝날 것이다라고 기대를 하고 고등학교에 진학을 했는데요. 예. 고등학교에 진학한 이후에도 이 선생님이 계속 연락이 와가지고 지금 이런 종류의 이제 문자 기록을 보이면서 성적으로 계속 희롱을 언어적인 뭐 여러 가지 이제 희롱을 해 왔다고 합니다. 그리고는 성인이 된 이후에도 지금 이 카톡 메시지가 계속 돼서 결국에는 이 피해 그 여중생이었다가 이제 성인이 되신 이 분이 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 연락을 무시하는 일뿐이었다. 이렇게 예, 이제 진술을 예.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이 피해자는 사실은 왜 신고를 하지 않았느냐 하는 것에 대하여 어떻게 얘기를 지금 했느냐. 사실은 이제 걱정이 됐던 거는 자신도 아니고 지금 이 가해자도 아니고 사실은 이런 이제 피해 사실이 알려지게 되면 나보다 더 아파할 우리 네, 김성준의 시사전망대 4부 추적 사건 사고 시간입니다. 이수정 경기대 범죄심리학과 교수, 배상훈 서울디지털대학교 경찰학과 교수 두 분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자, 개혁해가지고 바쁘시겠어요? 네, 뭐 거의 정신이 없습니다. 예, 목소리가 우울해 보이시네요. 오늘 학교 얘기를 좀 했으면 좋겠는데, 뭐 대학은 아닙니다만은 미투 운동이 연극계, 법조계, 정치권 뭐 여기저기 번지고 있는데 이제 결국은 우리가 걱정했던 교육계로도 번졌습니다. 중학교 재학 시절에 교사에게 상습적인 성추행 피해를 당했던
한 그 여성이 8년 만에 피해 사실을 털어놓은 건데요. 이수정 교수님 우선 어떤 상황이었는지 설명을 좀 해주시죠. 네, 뭐 굉장히 어려운 피해 사실에 대한 발고로 보이는데요. 지금 이 피해자 A 씨라고 하겠습니다. A 씨에 따르면은 지금 중학교를 다닐 때 얘기입니다. 이 사람 지금 성인이고요. 중학교 다닐 때 오모 교사라는 분이 계셔가지고 예. 그분이 2010년도부터 11년도까지 거의 8년 전에 있었던 이제 추행